네, 오늘은 대한항공 이슈를 좀 기업 분석 차원에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아시아나 합병 이슈 이런 부분과 지분 싸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를 흡사합병해서 이제 명실상부 우리나라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이 떠오르는 그런 예.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서 대한항공을 거느린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에 한진그룹이죠. 예. 명실상부 이제 더 재벌 그룹이 됐나요?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근데 그러는 와중에 또 지분 싸움 이런 부분도 또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 하나하나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 국적사가 이제 대형 항공사, FSC라는 대형 항공사가 이제 두 개가 있었죠. 아시아나항공이 있고 이제 선발주였던 대한항공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았어요. 물론 뭐 직격탄을 맞은 곳이 뭐 아시아나항공만 있는 거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항공업계가 여행객이 없다 보니까 항공업계가 고세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먼저 이제 캐시가 이제 마르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산업은행으로 이제 경영권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주주였던 경영권을 갖고 있던 박상구 금호그룹 회장 부자가 이제 경영권을 결국은 산업은행에 넘기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산업은행이 그걸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그 마지막이었는데 산업은행이 전격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대한항공에 넘깁니다. 넘기면서 그때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시장에서 아니 국적사가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를 갖다 통합해버리면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항공사를 선택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없이 무조건 이제 대한항공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을 갖다가 위시했던 금호그룹이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금호그룹 해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호그룹은 당연히 아시아나항공에도 여러 기업이 있긴 하지만 주력 산업, 사람들이 알만한 기업으로는 이제 아시아나항공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금호 석유화학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금호그룹의 박상구 회장의 금호그룹과는 무관한 이제 일종의 계열 분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박상구 회장이 이끌었던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이제 그때 이제 해체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나 그룹의 그 해체가 되면서 그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무엇이냐? 호남의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라 한다면 사실은 이제 금호그룹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금호그룹이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대한항공으로 넘어갔지만 호남의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상실감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호남의 대표적인 기업이 사실 아까 말씀 금호그룹 외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금호그룹이 없어지니까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상실감도 있었다. 이 점도 사실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올해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벌써 제 기억에 1월 달인가 2월 달부터는 이제 그 인천공항에 그 전에는 이제 아시아나의 또 출발은 이제 T1이었다가 두 항공사 완전히 합병을 하면서 1월 달부터는 이제 T1에 있던 아시아나 항공의 데스크가 다 T2로 넘어갔죠. 그래서 완벽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행정 데스크도 통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한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이 그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데, 완벽한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지주회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진칼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갖게 되고, 그러면 대한항공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진칼의 경영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 유일한 국적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이 점에서 한진칼의 일단 지분 가치는 중요한데, 다른 어떤 그 지주사와 마찬가지로 한진칼 역시 주가가 별로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잘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호반그룹이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원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호반그룹이 원래 조원태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서 약간 1% 미만으로 호반그룹이 한진칼의 지분을 갖다가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한진칼에 대한 어떤 경영권이 위태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백기사들을 고려하면 조원태 회장 지분 말고 백기사들을 고려하면 여전히 호반그룹이 한진칼에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갖다 가져오기는 좀 그건 아직은 이제 섣부르다.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 어떤 시각이 맞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이게 대한항공에 어떻게 보면은 경영이 좀 불안해졌다라는 그 서사를 좀 말씀해 예. 주신 거고, 근데 이제 산업은행 지분율이 10% 이상 되죠. 예. 그 관계도 좀 함께 설명 예.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업은행 지분이 조은태 회장 시절에 산업은행이 이제 출자한 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현 경영진을 갖다가 지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전히 호방그룹과 이제 조은태 회장과는 10% 이상 격차가 난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이제 근거가 그것이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호방그룹이 언제라도 이제 지분을 더 획득하면 사실은 이제 한진칼의 경영권 넘어가는 거야. 아니 산업은행 지분이 10% 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산업은행의 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나항공 갖다가 대한항공 인수할 때도 당연히 이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특이하게 이제 그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다가 지분을 출자하지 않고 모기업인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출자해요. 그때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건 그 논란은 그때 있었던 일이고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이제 지분을 출자하면서 조은태 회장의 백기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시아나항공을 갖다가 대한항공이 완벽하게 흡수 통합하기 위해서 지원 사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통합이 끝났죠. 그러면 산업은행 입장에서 산업은행의 돈이라는 건 다 우리의 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납입한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중요한 태스크가 끝났으니까 미션이 끝났으니까 해당 지분을 계속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은 여차하면 좋은 값에 부르는 뭐 PEF라든지 다른 곳이 있으면 해당 지분을 넘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넘겨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는 조은태 회장의 중요한 우호세로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지분 10%가 사실은 조은태 회장을 지지한다 볼 수가 없고 언제든지 산업은행이 해당 지분을 다른 데 넘길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예상외로 조은태 회장의 경영권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이제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 델타항공 얘기를 또 우리가 풀어가야 될 텐데 여기도 지분이 한 15% 정도 예. 있다면서요. 그렇죠. 넘게. 예. 근데 어떻게 뭐 이렇게 부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조은태 회장의 백기사가 델타항공인데 델타항공이 거의 15%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공법에 이따 좀 말씀드렸지만 이 항공사라는 건 단순한 우리 어떤 제조업체 혹은 화장품업체, 건설업체가 있을 때 해당 종목의 지분을 인수하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공사랑은 항공법이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항공법은 해당 경영진을 갖다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그 호방그룹이 만약에 한진그룹을 인수하겠다 그러면은 인수하겠다면 당연히 지분만 많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항공법에 근거해서 호방그룹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가진 게 맞느냐라고 심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델타항공이 조은태 회장, 그 앞에 이제 조영호 회장, 선대 회장과의 친분 관계 때문에 그때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그때 2019년도에 경영권 분쟁이 붙었었죠. KCGI랑 그다음에 조은태 회장의 누나인 이제 조연아 씨랑 연대한 그 그룹과 아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막 다투면서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델타항공이 뛰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델타항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지분에 있어서는 뛰어들 수 있지만은 일정 이상 우리나라 이제 국토교통부나 당국의 지분에 대한 어떤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막을 알고 있는 델타항공이 굳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방그룹과 조은태 회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붙었어요. 분쟁이 붙었는데 누가 더 경영을 잘할 것이냐? 누가 더 사회적 무리가 없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민을 대비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산업인데 조은태 회장 일가에서는 시시때때로 계속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요. 이런 것들 만약에 델타항공이 알고 있다면 내가 굳이 조은태 회장 말고 호방그룹이 경영권을 가졌을 때 결국 델타항공 입장에서는 가진 지분을 갖다가 더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을 잘해야 되죠. 누군가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조은태 회장 아닌 호방그룹이 더 경영을 잘할 것 같다. 그러면 굳이 델타항공이 조은태 회장의 손을 들어줄 일이 없지 않느냐. 최소한 우호적으로 했을 때 조은태 회장 지지하지 않을지라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조은태 회장의 지분의 백기사가 또 하나 없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델타항공 의 지분 15%가 마냥 조은태 회장만의 것이다라고 이제 여기기도 사실 난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 이제 조 회장이 스스로의 지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실탄을 갖고 있으면 그게 좀 가능도 할 텐데 실탄 없나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제3의 이제 논쟁점인데. 아니 그래 좋아 그러면 조은태 회장이 지분이 있고 호방그룹의 지분이 있는데 조은태 회장이 사실은 자기가 재벌그룹으로서 있는데 여러 가지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본인의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유동성을 갖다가 더 확보한 다음에 한진칼의 지분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조원태 회장이 가진 실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없다는 이제 근거 중 하나가 무엇이냐? 이번에 이제 그 한진칼의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1분기 분기 보고서 보면은 조원태 회장이 여러 군데 걸쳐가지고 해당 자신의 지분을 갖고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담보로 잡힌 걸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증권과 다른 어떤 증권사를 통해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증권이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뭐 농협은행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장하는 지분들을 다 합치면 3%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원태 회장과 호방그룹 사이의 지분 격차가 1% 미만인데 조원태 회장이 금융기관에 맡긴 담보 지분만 해도 3.1%입니다. 물론 이 3.1%는 여전히 조원태 회장이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지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초점이 무엇입니까? 조원태 회장이 자신이 여력이 있어서 어디선가 돈을 갖다가 끌어와서 자기가 스스로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지금 담보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조원태 회장이 그 또 다른 자금을 갖다가 유동성 확보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내일 바로 그 만기가 도래한 담보대출도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조원태 회장이 해결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분 경제에 붙다 보면은 사실 조원태 회장이 지분 경제에 투자할 돈이 별로 없다. 하지만 호방그룹은 김상렬 회장을 비롯한 호방그룹은 건설사로서 착실하고 여실하게 이제 경영을 잘해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실은 이제 실탄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에서 이 지분 승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대주주 변경을 어떻게 승인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배제한다면 단순하게 자본시장 관점에서 누가 더 자기가 돈을 내고 지분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 지분을 살 수 있다는 맥락에서 본다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은 매우 위험천만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사고 싶어도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호방그룹은 여전히 살 수 있는 돈이 여러 개 많다. 이런 관점에서 한진칼의 경영권이 좀 위태롭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호방그룹이 지분율을 높일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네, 조 회장은 어떻게 보면 실탄 확보는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경영권, 그러니까 조 회장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막는 그런 수단이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 그럼 그 투자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분 관계만 보면 호방그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난관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한진칼의 지분뿐만 아니라 한진칼의 경영권을 갖게 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까지 같이 이제 경영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일한 대형 국제 항공사의 경영권을 갖다가 항공법에 의거해서 그냥 정무적 판단해서 예전 같아도 물론 항공법이 없어도 국토교통부에서 불러다가 양측에 불러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그 물러나요.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그 지침을 갖다가 이제 그 반항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넘어가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정무적 판단을 넘어서서 항공법에 원래 정부에서 그 최대주 승인을 갖다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호방그룹의 이제 대한항공, 한진칼의 이제 경영권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갖게 된 그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심사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방그룹이 호남의 기업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호남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는데 결국은 여차차 해가지고 대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호남의 민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기업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갖다가 없어진 호방그룹은 또 광주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렇다면 호방그룹은 광주의 어떤 민심을 갖다가 달래면서 호소해서 우리가 없어진 아시아나를 대신해서 대한항공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진그룹을 경영하려고 그래. 그럼 호남 민심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할 수 있는 대한항공의 명분과 실리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좀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한진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원태 회장이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어머니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불미스러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굳이 호방그룹의 대주주 교체 승인을 갖다가 막아야 될 명분이 적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사실은 한진칼의 경영권 위태하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김상렬 회장, 호방그룹의 김상렬 회장은 물밑에서 다각도로 이제 아마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야지 이제 실세로 이제 그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당장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상당 기간 안에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붙을 것이고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그 영업이익이 잘 나느냐, 매출이 잘 나느냐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한진칼 자체의 경영권이 분쟁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한진칼의 그 지분 취득과 뉴스를 갖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아시아나 항공을 흡수합병한 대한항공 아직까지도 머리가 좀 꽤 아플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경영권, 그 지분 관리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초미의 관심사로 두고 팔로업해서 이슈 알려드리고요. 약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한다고 하면서 기뻐할 수만도 없는 게 300만 원 고지까지는 80만 원에서 90만 원이나 예. 남았습니다. ADR 상장 이후에 사실 300만 원 넘을까 싶은 그게 좀 요원한 상황이죠.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닉스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각도로 이제 살펴봤는데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결국 특이점 무엇이냐? AI 혁명이 이제 피크였다, 정점이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먼저 떨어졌어야 되면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안 떨어졌죠. 그런 관점에서는 AI 혁명 정점이라고 하이닉스의 주가랑 연계하는 건 잘못된 근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오늘 왜 올랐느냐? 오늘 새벽에 끝난 하이닉스 ADR은 왜 올랐느냐? 결국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낮게 나오니까 그럼 무엇이냐? 인플레이션 우려가 둔화되고 그러면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할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자금에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6월 달 이후로 외국인들 집요하게 팔면서 내 주가를 떨어뜨리게 된 강력한 요인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다음 달에 또 한번 체크했는데 갑자기 올라가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알고 있으니까 부랴부랴 뭐 이란에서 폭격 내지 이런 것을 갖다가 자제하면서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둔화하고 그럼 오늘부터 반등이 일어난 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가 당분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인플레이션, CPI,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을 동시에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한항공 전반적으로 기업 분석해드렸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SK 하이닉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호진 탁교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